제 이름은 김형우고 주제는 프레카에 대해서 하는데 쌤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레카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고 그게 정의가 뭔지도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프레카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 같은 건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여러분 혹시 영국 해안선 역설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질문은 간단한데 영국 해안선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 하는 주제로 일단 세미나를 열어볼 건데 한번 길을 재보도록 해요. 간단해요. 일단 추측을 이용해서 일단 단위 길이를 200km로 잡으면 12번 넣어서 2400km가 나왔어요. 네, 부정확하죠. 단위 길이를 4분의 1 길만큼 줄였더니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 길이는 3400km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추측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측정하는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한 해안선의 길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이거 OX죠?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네. 앉은 분 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니 말고 뒤에. 예. 정답은 X. 정답이라고 말까지 없고 일단 질문을 한 사람은 저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다거든요. 정확한 해안선을 그릴 수는 있겠죠. 이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해요. 물론 이거 맞춘다고 문화상품권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 측정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개수는 아까 단위를 쟀던 개수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서 길이가 자꾸 늘어나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늘어나면 더 정확하지 않느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확한 길이 값에 대해 계속 증가해서 거기에 수렴값이 다 다르면 그 상한값이 정확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영국 해안선을 실제적으로 단체나 기구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상하게도 길이가 증가한다는 게 어떤 상한값에 대해 다가가는 게 아니고 무한히 증가를 해요. 무한히 증가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아직도 그래요. 백과사전도 그렇고 영국의 지도를 봐도 그렇고 CIA라고 정보중앙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길이도 희한하게 전부 다 달라요. 영국 해안선의 길이가 영국 공식 지도랑 백과사전이랑 CIA 길이랑 지금도 그래요. 크게는 백과사전마다 20%나 차이가 나요. 길이가. 일단 한번 주제를 바꿔서 슬라이드를 바꿔서 생각해봐요. 코어의 능성이 다들 한 번쯤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능성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어차피 삼각형 구조니까 한 별만 보도록 해요. 한 별만 보면 이거 길이를 1로 잡으면 첫 단계에서 길이가 1일 테고 개수는 1개고 전체 길이는 1, 3분의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 녀석이 계속 증가하면 전체 길이는 무한히 늘어나겠죠. 상황은 영국 해안선이랑 똑같아요. 왜 똑같느냐? 코어의 능성이도 사실 어떤 정해진 면적 내에서만 선이 움직이는데 사실 이 코어 능성이가 가지고 있는 안의 삼각형의 외접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코어 능성이가. 그래서 상황은 사실 똑같죠. 정해진 면적 내에 영국 해안선도 선이 꼬불꼬불하지만 어떤 면적을 막 폭발해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외접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간단한 증명이고 그냥 단조 감소를 계속해요. 그래서 최초 이 꼭대기가 제일 높고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 해보시면 될 테고 이거는 영국 해안선의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 이 네모 친 부분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이거 측정하는 스케일이 작을수록 길이가 작고 드러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1967년에 영국 과학학술지라고 해야 하나? 학술지 사이언스에 만델브롯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기고했어요. 논문 제목은 How long is the coast of Britain? 영국 해안선은 얼마나 길까? 이런 말인데 이런 논문을 기고했어요. 근데 왜 기고를 했냐면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국 해안선이 공식 입장도 그렇고 백과사전도 그렇고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구가 측정을 하든 왜 자꾸 길이가 20%나 차이가 나는 거지? 그게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67년 논문을 발표했어요. 만델브로트는 그거에 대해서 그 논문의 요지를 한마디로 하면 측정하는 사람들이 측정이 부정확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해안선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오브젝트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안선이. 그럼 이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랙탈 디멘전에 대해서 사실 프랙탈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어널리시스도 아니고 저는 이 세미나 50분이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이나 그런 걸 들어가진 못할 테고 좀 계속 이론적으로 좀 넘어가면 있겠지만 아마 오늘 프랙탈 차원이란 말이랑 같은 값을 가지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하우스트로프 차원을 구하는 방법까지 하고 아마 끝이 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선의 길이는 유한한 길이를 가진 선분이 있다 치면 그 선분의 넓이는 상식적으로 0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피도 0이 되고 면적을 한번 생각해봐요. 면적을 가진 어떤 면이 있으면 길이는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길이를 어떻게 되느냐 방식은 다르겠지만 둘레 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선이 이렇게 인테그랄 돼가지고 면을 만들잖아요. 길이는 무한하다 말할 수가 있을 테고 볼륨은 제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볼륨은 이런 식으로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이, 넓이, 부피라고 하는 건 제가 슬라이드를 전부 영어로 했는데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메이저랑 측도값을 이용하는데 측도의 종류에는 길이, 넓이, 볼륨 같은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일반화시켜서 왜냐? 랭스는 1차원의 메이저예요. 1차원, 선의 길이를 재는 측도 2차원에서 측도는 넓이 그럼 여기서 질문할까? 프랙탈 차원은 소수 차원인데 혹은 분수 차원이라 말하는데 1.3차원의 메이저는 뭐냐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그 사고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D 차원에서의 측도는 어떻게 구하느냐를 먼저 볼게요. 그 전에 그러면 그 측도를 메이저를 어떤 룰이라고 생각을 해요. 펑션 D 차원에서의 그 메이저 펑션을 MD라고 그냥 제가 임의로 적었어요. 이거는 크기의 함수다. D 차원에서의 예를 들어 D에 1이 들어가면 랭스가 되고 2가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가 될 테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함수 M을 생각해봐요. 자 이제 생각할 게 집합 A를 생각해요. 근데 집합 A는 알파 차원이래요. 알파 차원인데 그럼 이제 1차원의 측도로 이 A를 측정하면 알파가 1보다 크다면 무한대가 되겠죠? 알파가 1보다 크다면 즉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3차원 어떤 부피를 가진 도형이라면 종들의 집합 도형이 될 거라면 1차원의 측도로 재는 즉 그 도형의 길이, 랭스는 무한대가 될 거예요. 반대로 넓이는 근데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1과 2 사이의 차원을 가지겠죠. 얘는 알파는.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차원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알파 차원, 알파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 하우스트로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일련의 규칙, 룰을 통해 D는 알파일 때도 아닐 때 0도 인피니트도 아닌 값을 찾을 수 있다면 D를 A의 차원 알파로 정의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왜? 우리 넓이라는 건 콘스턴트잖아요. 스칼라잖아요. 딱 정해진. 근데 0도 인피니트도 아닌 그 값을 어떤 D에서 찾을 수가 있다면 그 D를 알파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영국 해안선, 이건 선도 넓이도 아닌데 길이를 재보니까 무한히 늘어나더라. 그럼 1차원보다 크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1과 2 사이에서 차원이 정해지겠죠. 나중에 생각해봐요. 프랙탈 차원에 대해서 간단한 말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 있잖아요. 프랙탈 피규어의 디멘전은 자기 이사성을 가진 프랙탈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이사성을 가진, 완벽한 자기 이사성을 가진 녀석만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 간단한 이 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프랙탈 차원이랑 같은 값을 가지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하우스도르프 차원이라는 녀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하우스도르프 차원이 프랙탈 차원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다면. 그 전에 어떤 이 하우스도르프 차원을 구하려면 기초 지식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최소 셋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셋 펑션은 막 영어 지들이 나오는데 간단해요. 정의가 딱 이 식이에요. 인풋 값이 셋이에요. 점들의 집합이에요. 점들의 집합. 집합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확장된 실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집합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실수가 나오는 녀석을 셋 펑션이라고 해요. 셋 펑션 종류 중 하나를 뽑아보자면 디스턴스 펑션이 있거든요. 디스턴스 펑션의 정의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한번 칠판을 간단히 써볼게요. 셋 A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점들의 집합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나 면이나 도형도, 이런 부피를 가진 도형도 점들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가지고 볼게요. 이 녀석이 셋 A예요. 점이 막 무수히 모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녀석의 디스턴스, 맨 위에 있는 디스턴스 오브 A를 구하자면 SUP라는 말은 슈프리머, 상한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들의 집합에서 X랑 Y라는 점은 A에 포함되어 있고, X와 Y의 거리가 절대값, 이 디스턴스의 슈프리머 값을 디스턴스 오브 A라고 하자. 즉, 이 도형 내에서 내부에 막 점들이 있을 텐데 가장 멀리 있는 점 두 개,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를 A의 디스턴스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점 하나 X와 A를 주어졌을 때 디스턴스는 이 점과, 이건 INF 인피머, 상한값이죠. 가장 가까운 값. 이 점과 이 도형을 어떤 점이 있는데 그 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작은 점, 이 점이겠죠. 이 점과 저 점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 오브 X and A 이렇게 말하면 되려나? 부인이라야. 어쨌든 이 도형 값을 디스턴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아시겠죠? 도형 하나 B 더 그리면 B랑 A랑 가장 가까운 점 사이의 거리를 이 두 개의 디스턴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셋 펑션에서 디스턴스 펑션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셋 펑션의 개념은 이래요.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같은 거리를 가지면요? 그건 문제될 게 없죠. 그 값을 디스턴스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점. 디스턴스는 랭스랑 달라요. 디스턴스는 랭스랑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 하우스로프 디멘전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개념, 하우스로프 메이저를 알아볼 건데, 이 녀석은 간단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메이저, 랭스, 에리아, 볼륨의 일반화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저, 하우스로프 메이저.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하려면, 이거는 제가 적긴 적었는데 설명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일단 X는 간단히, 그래도 생각보다 리허설 할 때보다 시간이 되게 일찍 가는데 리허설 때 1시간 반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15분밖에 안 지났네. 자,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른가? 이해가 되시죠? The distance space
디스턴스 스페이스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어떤 도형이 있으면 단순히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x가 있는데 여기서 주안점은 이거예요. 일단 하우스로프 메이저를 정의하기 전에 이니셜 컨디션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뭐냐면 저 e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임의의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점들의 집합을 아무거나 임의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도형이 있으면 이 녀석을 E1, E2, E3 뭐 이런 E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들의 모음으로써 이 set A를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녀석 E를 모아놓은 이 녀석이 set A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점들의 집합을 E라고 말하는데 distance of E가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그냥 엉뚱하게 점들의 집합에서 그 녀석의 디스턴스는 그 내부의 점들 사이 중에 슈프리먼 거리를 가지는 디스턴스를 가지는 녀석으로 했잖아요. 근데 set E를 하나 잡았는데 엉뚱하게 발산하거나 그러지 말자라는 그냥 보험 정도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F는 석셋으로 잡았는데 굳이 뭐 이해가 안 된 이유는 없죠. 이제 그냥 E가 디스턴스 스페이스에 속하는 셋이라는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조건은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E를 잡을 수가 있고 M은 지금 특정 차원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화된 메이저 D차원 어떤 너는 D차원 임의의 D차원에 대한 메이저 값 근데 E의 메이저 값이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거라는 말은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을 설명드리면 프랙탈은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코어 운송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번째 단계는 또 이렇게 될 것이고 보시면 전체 달은 자기 유사성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유사성을 띈 부분이 축소하죠. 축소되는데 저 말이 그거예요. 고차원으로 갈수록 간단하게 말할게요. 볼륨은 디스턴스의 세제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표현을 수식을. 에리어는 디스턴스의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제곱이 붙을 때 이 안에 두는 이 밑이 1보다 크면은 발산하겠죠. 그럼 안 되니까 m이 무한 커버리면 발산하면 안 되니까 이 m은 d는 1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렌트랑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m이 만약 s차원이라면 m은 d의 s승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m은 특정 s차원에서의 레이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밑도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그냥 축소하는 녀석이다라는 조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래서 메이저 푸사이를 한번 볼게요. 푸사이가 메이저인데 이 푸사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푸사이 델타라는 녀석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런 강단에 서서 몇 분 만에 설명하기에는 이해시키기에는 좀 어렵겠는데 푸사이 델타라는 녀석은 인피먼 값이에요. 시그마 메이저 오브 이들이 A를 다 보시면 조건부 집합이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집합, 셋이라는 녀석은 우리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따지면 두 가지 별법이 있어요. 원소나열법, 조건부 제시법. 원소나열법으로 자연수를 말하자면 1, 2, 3, 4 조건부 제시법으로 하면 x 바 x는 자연수 설명이 다 오른쪽에 나오고 이 셋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다 왼쪽에 있죠. 그래서 자연수들의 집합이 A가 되는 거고 만약 이게 여기 왼쪽이 2x라면 A는 2, 4, 6, 8, 10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바의 왼쪽에 이 녀석이 있으니까 이 시그마 이 원소들 이 합항 녀석의 인피먼 값을 푸사이 델타라고 하고 이걸 설명하는 다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면 A가 포함돼요. 즉 이 말은 어떤 점들의 집합 E의 합집합을 통해서 A를 구현할 수가 있고
뭐 물론 발산하지가 않고 그 이라는 데서 엉뚱하게 그런 델타가 있으면 시그마는 극한을 써서 이 녀석 값으로 정의를 해요. 사실 여기서는 인피멈, 여기서는 알고 보니까 슈프리멈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시죠? 인피멈이란 값은 혹시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칸토어 집합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토어 집합. 칸토어의 원지라고 하던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이런 녀석의 차원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하나하나를 이 녀석 이렇게 잡는 게 상식적인데 괜히 이 녀석과 이 녀석 합친 이 합집합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잡지 말자. 왜냐하면 그렇게 잡으면 디스턴스가 이 녀석이 제일 길 테니까 계산을 해보면 인피멈 값이 아니에요. 인피멈 값은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한 녀석을 배제하고 컨티뉴어스한 녀석들을 잡는데 그런 인피멈들을 잡고 해보니까 그 델타를 줄인다는 건 델타라는 건 반경이에요. 반경이 아니지. 디아미럴 지름이죠. 이 녀석을 기준으로 지름이 이렇게 돼야 이런 델타가 최소한 이거보다 큰 델타를 잡아야 이 집합 E가 이 델타라는 디아미럴 이 녀석이 델타 안에 속박이 있겠죠. 벗어나지 않겠죠. 최소한이 된 델타인데 해안선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을 텐데 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측정 값이 엄밀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엄밀해진다고 하는 것보다 값이 늘어나죠. 그래서 슈프리멈 값이 되더라. 한번 그래서 보시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우스로프 메이저는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녀석이 슈프리멈 값이라면 이 델타가 0으로 가더라도 델타보다 더 작은 입실론으로 해서 입실론을 잡아서 입실론으로 0으로 보내버리면 이 측정 값은 입실론으로 해버린 이 푸사이 입실론이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슈프리멈이니까. 그래서 측정 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아까 해안선에 의하면 더 커진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하우스로프 메이저를 안다고 생각하고 하우스로프 메이저 방금 전에는 특정 차원을 언급하지 않았죠. 일반화된 방법은 이론 들어오니까 조금 재미없죠. S차원일 때 하우스로프 메이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정의는 똑같아요. 그냥 푸사이를 H로 바꿨죠. H를 쓰고 델타 0으로 갔을 때 이 녀석 값을 하우스로프 메이저로 한다. 근데 이 녀석은 이 델타는 인피멈으로 정의가 됐었으니까 그대로 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S차원에서의 메이저는 디스턴스의 S승으로 표시가 되더라. 이게 사실 서적으로 보면 프랙탈에 대한 서적으로 보면 띠오리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S차원의 메이저는 디스턴스의 S승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우스로프 메이저는 이런 식으로 돼요. 결국 방법. 그냥 이 다 오른쪽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방법으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셋 펑션도 대충 알았고 메이저도 알았으니까 하우스로프 디멘션을 구해보도록 해요. 그 전에 딸려있는 정리 간단히 보시면 이건 직감적으로 우리가 수학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첫 번째 거는 parallel translation. 예를 들자면 길이가 변한 선분을 평행이동시켜도 그 선분의 길이는 변하지 않더라 하는 녀석이고 이거는 유한한 넓이를 가진 면이 있을 때 가로, 세로를 똑같이 3배, 3배만큼 늘리면 넓이라는 녀석이 2차원의 개념이죠. 3배, 3배만큼 늘리면 3배의 2차원, 3배의 제곱만큼 늘어나더라. 그런 내용이고 이 녀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이의 면의 길이는 랭스는 무한대고 면의 부피는 0이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우스로프 디멘션은 정의가 아주 간단해요. 하우스로프 디멘션 오브 A 이 집합 어떤 점들의 집합 A의 차원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더라. 이 슈프리먼 인피멈 값을 막 언급했는데 4가지로 수식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 2개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제일 많이 쓰는 거. 네, 그래서 이것만
하우스 오브 메이저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차원을 구할 수가 있죠. 자기 인사성을 가진 녀석에. 그래서 한번 앞에 나왔던 해안선을 다시 언급하자면 길이는 무한대였고 넓이는 0이었죠. 그래서 추측을 했어요. 하우스 오브 차원은 1과 2 사이의 값일 것이다. 실제로 그 차원은 1.3 차원이라고 해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참 예상을 했는데 뭐 칠판 쓰니까 B가 0 좋지 못한 거네. 재미가 없는 사람 칠판 쓰니까요. 그래도 돼요. 사실 예제가 3개나 있어요. 이거 말고 이게 제일 쉬운 예제고. 근데 예제를 보니까 3개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칸토어 집합이 제일 쉬우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 앞에 나온 정의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칸토어 집합은 몇 차원일까? 일단 이 녀석을 근데 컬럼이 2개로 나뉘니까 2의 합집합으로서 이 A를 전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원인.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1, 2, 3, 4 4개나 만들어지고 8개나 만들어지죠. 첫 번째 층과 열을 나눠보도록 해요. 이거는 첫 번째 층, 0단계,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계에 첫 번째 쭉쭉 두 번째 단계에 네 번째 n번째는 n층의 첫 번째부터 칸토어 집합은 n층은 2의 n승계까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이 칸토어 집합 A는 합집합을 2개 써야겠죠. 코마 써서 2개 했으니까 1부터 이 녀석을 보면 일반화되는 게 2의 n승이니까 2의 앞부분이 있어서 k, 2의 k승까지 2의 k, j로 A를 표시가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뭐 정의상으로 이렇게 부집합으로 표시를 하지만 답답을 할게요. 그렇고 이 각각 상황에서의 델타는 0번째 층에서의 델타는 사실 왜 1부터 안 쓰고 0이라 했냐면 관례적으로 0부터 써요. 왜냐하면 칸토어 집합 첫 번째 이 길이는 뭐 3으로 두든 2로 두든 1로 두든 그건 우리 마음인데 보통 1로 많이 두니까 어떤 델타는 1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3분의 1이 되겠죠. 디아미터가 이 둘러싸일 수 있는 원 반경이 3분의 1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K번째는 K승이 되겠죠. N승 즉 K가 N이 0일 때 1이 될 수 있게끔 그냥 0단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K단계에서의 델타는 3분의 1의 K승으로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은 뭐 아실 테니까 지울게요. 그럼 하우스로프 메이저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S차원 델타 하우스로프 프사이 델타는 값은 여기서 보세요. 이 녀석은 인피멈 값이었는데 우리는 디스컨티뉴어스한 건 같은 집합으로 안 잡았으니까 인피멈은 뭐 생각 안 해도 돼요. 시그마 사실 2개 써야 하는데 그건 상관없고 M 여기서 E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거 J는 사실 한 번에 표시를 하면 여기서 measure S 차원에서요. 그러면 이게 푸사이 델타였죠 아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녀석이 아니었어요. 푸사이 S죠. 하우스로프 메이저는 값을 넣어보면 이거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니까 대충 엄청 빠르게 풀게요. 뒷부분 내용이 사실 많거든요. 델타 디스턴스 이 녀석은 S는 디스턴스의 S승이었죠. 근데 이 녀석 메이저는 이 녀석이었으니까
디스턴스가 지금 여기서 델타 자체가 되니까 디스턴스는 이 녀석의 디스턴스는 이 내부 점들에서 제일 슈프리먼 값이었으니까 델타가 되겠죠. 델타 값을 그냥 넣어버리면 근데 델타 값의 전체 S에서 S하고 3분의 1에 보면 K만 주어지고 S는 K로 붙으면 이거 보니까 이성 속도로는 예제를 더 풀면은 뒤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그 사이 델타 값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정의에 의하면 뭐 그 공식 외우고 계신 분은 없겠지만 지금 H 델타 없는 그 하우스로프 메이저 값은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갈 때였어. 근데 델타 값이 지금 이거죠. 이 칸토어 집합에서 이 녀석이 0 보시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K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식이 K에 대한 식이니까 델타에 대한 식이 아니니까 K로 바꿀게요.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 집어넣으면 HS는 HS 델타 값의 극한 값이었으니까 HS 델타 값을 넣으면 S, E, K 될 것이고 K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S 값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요. 3의 S승에 이 앞부분이 1보다 큰 경우랑 앞부분이 1보다 작은 경우랑 모든 경우에서 사실 일체 S 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 나누는 건 모든 예제에서 다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윗부분이 1보다 크거나 작거나를 따지는데 그래서 크면 근데 큰 상황이면 1보다 크면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전체 값은 무한대가 되죠. 1보다 작으면 K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메이저 값이 0이 돼버리죠. 무한대가 되고 0이 되고. 근데 앞에 공식을 잠깐 볼게요. 공식을 보시면 하우스트로프 메이저가 무한대가 될 때 조건 부대신 거죠. 무한대가 될 때 S 값의 슈프리먼 값. 무한대가 될 때 S 값의 슈프리먼 값. 무한대가 될 때 이 녀석은 양변 이거 2에 3의 S 해주고 로그 취해주면 2 S 로그 3이 돼서 이렇게 되고 무한대가 될 때 S의 슈프리먼 값은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구조문만 바뀌어요. 계산해보면 0이 될 때 인피먼 값 S의 인피먼 값은 이거죠. 그래서 두 값이 같고 칸토어 집합에서 실제로 저 값을 계산해보면 몇이지? 로그 3분의 로그 2 0.7몇 값이 나와요. 그래서 칸토어 집합은 0.7차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코우 능소리도 같은 방식으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간단해요. 사실 네이버 스펀지 이 녀석은 부피라서 조금 더 어려운데 집에 가서 해보셔도 될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슬라이드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우스트로프 차원을 완전한 셀프 시뮬러를 가진 프랙탈 피규어의 하우스트로프 차원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 환기시켜서 다른 도형을 보면 파스칼 삼각형 다들 한 번쯤 봤죠? 교과서에서. 네, 콤비네이션 이렇게 다 순서대로 하면 삼각형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키 스틱 없애가지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왜 이 녀석을 슬라이드에 넣었냐면 프랙탈을 가지고 있어요. 파스칼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죠.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시어핀스키 트라이앵글이 나오죠. 짝수만 색칠을 했어요. 보면 짝수만 색칠을 하면 파스칼 삼각형이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프랙탈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프랙탈 피규어인데 이걸 담고 있죠. 파스칼 삼각형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뭐해. 밖에 나가서 뭐 길거리에 자라고 있는 나무까지 저건 몇 차원인가 알고 싶은데 그런 거 다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일단 그거부터 말해야겠네요. 프레칼이라는 놈이 엄청 최신에 나온 그 학문인 건 아세요? 아시죠? 만델브로트라는 사람도 20세기 사람이고 최신에 나온 창시자니까 최신에 나온 학문인데 그게 최신에 나온 이유가 지금 나온 이때까지 쌓아온 이론보다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프레칼이라는 놈을 뭐 중세나 뭐 고대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해봤겠지만 그걸 연구하거나 스터디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필요한데 프레칼이라는 녀석은 그 계산량이 무지막지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생긴 이래로 연구를 좀 할 수 있었던 거지 그 발상은 최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자연 속의 프레칼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녀석은 앞서 본 칸토어즈파, 뭐 코어 능성이, 맹거스펀지 같은 건 줄어드는 그 축소 비율이 일정해요. 3분의 1 비율이면 3분의 1 비율. 3분의 1이라는 컨스턴트 값을 가지고 등비로 계속 줄죠.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데 자연은 그 프레칼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주성을 가지고 있지만 줄어드는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예를 들면 뭐 1.5차원인 도형들이 막 모여서 어떤 피규어를 만드는데 그 피규어 전체의 차원값은 1.3차원이다가 1.5차원인 녀석들이 모여서 1.3차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맹거스펀지나 코어 문제 같은 건 부분이 그 작은 부분이 똑같으니까 그 녀석들 차원을 구하든 전체를 구하든 차원이 똑같거든요. 근데 왜 1.5차원을 모아놨더니 1.3차원이 되는가? 그거는 줄어드는 비율이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매번 달라지거나 그렇게 달라진 프랙탈 피규어를 멀티프랙탈이라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자연은 대부분 멀티프랙탈 구조거든요. 멀티프랙탈 구조는 완벽한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앞에 나온 수식 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번개나 이런 강이나 이거 로지스틱 랩 만들어보고 이거는 제가 코딩 그 줄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데 브라우니언 모션이라 해가지고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난수 10,000개를 가지고 브라우니언 모션을 그냥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 녀석도 프랙탈처럼 안 생겼지만 난수를 가지고 만든 이 녀석은 그냥 이 녀석 이런 그래프로 또 프랙탈을 띄고 있다 멀티프랙탈 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달이거든요. 이거 뭐 사진 몇 년 전에 뜬 건데 달에서 본 아름다운 지구 사진 하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구가 아니고 이 달 표면인데 달 표면도 멀티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 법칙에 따라 막 분광분광해서 만들어진 이런 멀티프랙탈 차원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영국해 한선 방법은 여러 개예요. 박스 카운팅 메소드, 뭐 구심질량법, 스펙트럼 밀도법 뭐 이런 식으로 많은데 여기서 이 밑에 것들은 전부 이걸 포함한 전부는 컴퓨터를 실제로 이용해서 연구를 해요. 근데 손으로 유일하게 해볼 수 있을 만한 것이 박스 카운팅 메소드인데 뭐냐면 간단히 소개만 해드릴게요. 영국해 한선 가지고 일단 뭐 인위로 길이를 재서 한뼘 길이를 재서 길이로 만든 박스 가지고 영국 해안선을 쫙 둘러싸요. 영국 해안선에 다음 조금이라도 닿아 있는 포함하고 있는 상자를 색칠을 해요. 이 녀석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색칠을 안 하고 있죠. 색칠을 해서 그 박스에 개수를 세요. 넘버링을 해요. 그리고 그 비율을 2분의 1만큼이든 3분의 1만큼이든 자기가 일정 비율을 정해서 일정 비율만큼 계속 줄여요. 2분의 1만큼 줄여서 또 해안선이 닿아 있는 박스 개수를 세요. 또 2분의 1 줄여서 박스 개수를 세요. 그럼 우리가 일부러 조정한 어떤 컨스턴트 비율이 있을 거고 박스 개수가 있을 테니까 맨 처음 나온 자기 유사성을 띈 그 로그 공식이랑 똑같이 대입해서 해보면 차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그래도 손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 캠퍼스 도면을 가지고 대충 차원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뭐 보안상 줄 수가 없다나 해가지고 퇴장하자 그래요. 유일하게 해볼 수 있었던 건데 강의실 도면이랑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줄리아 집합이랑 만델브로 집합이랑 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0분도 안 남았지 이제. 줄리아 집합이란 건 간단하게 사실
프랙탈 하면 제일 많이 다루는 부분이 케이아스 부분이랑 금융수학 쪽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다룬다 하면 복소수죠. 복소평면 다들 아실 거예요. 실축이랑 허수축을 다루는 그 평면인데 그 평면상에서 simple iteration, 단순한 반복을 계속하는 건데 iteration 펑션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는 함수가 이거예요. 아무 함수나 잡아도 되는데 복소수 G에 대해서 G 세고 C라는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 제일 많이 쓰는데 줄리아 집합은 이래요. 줄리아 집합은 C 값을 맨 처음 하나 딱 정해줘요. 컨스턴트를. 그래서 컴플렉스 넣고 넣어주면 이 전체 값을 또 넣고 그 또 계산된 다음 값을 또 넣고 또 넣고 그 계속 값이 결과값이 넣을 때마다 나오겠죠. 그 값이 복소 평면에서 이렇게 정글을 그릴 텐데 그 값이 그 궤도가 수렴하지도 않고 발산하지도 않는 그 경계선들이 되는 Z값, 맨 처음 C값을 주면 어떤 Z값에 대해 계속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터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궤도가 발산하지도 수렴하지도 않는 그 경계면을 그리는 Z만을 뽑아서 당연히 여기까지만 말도 아시겠죠. 컴퓨터 없이는 안 돼요. 해서 이렇게 했더니 보면 C값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거든요. C가 이거일 때는 그 Z들의 몸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 네, 이건 뭐 네. 이런 식으로 줄리아 집합이 되는 거고 만델브로 집합은 아마 줄리아 집합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만델브로 집합 이거는 제가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수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뽑아서 만들어 본 건데 개수 2000개를 가지고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2000개를 추가해서 4000개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2000개를 추가해서 6000개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2000개를 추가해서 또 8000개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만델브로 집합은 이 녀석도 사실 이 디퍼레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한 건데 만델브로 집합은 줄리아 집합이랑 반대로 맨 처음에 C값을 최초로 주는 게 아니고 Z값을 최초로 줘요. Z값을 최초로 주고 어떤 C값, 난수 C값을 넣었을 때 어떤 C값을 넣었을 때 그걸 이터레이션 했더니 그게 발산하지 않더라. 수렴하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녀석인 C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반대로 줄리아 집합은 Z를 모아놨었죠. C 값을 모아뒀더니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봐도 되는데 2000개씩 모으는 때마다 제 노트북으로는 3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없이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5분이나 남았네. 사실 줄리아 집합이랑 만델브로 집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세미나인데 듣고 이해 못하시면 들은 가치도 없으니까 최대한 쉬운 부분을 뽑아서 했고 다행히 45분밖에 안 걸렸네요. 만델브로라는 사람이 20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01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최근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자연은 단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언제나 수학을 적용해왔다. 지금 컴퓨터도 있고 여기 우수한 분들도 많으니까 앞으로도 그럴지 참 궁금하네요. 훌륭한 멘트인데 이때까지 프랙탈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정됐던 대로 추첨을 해서 저희가 문화상 한번 준비했는데 혹시 응모 안 하신 분 있나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다음 강의 계속 있거든요. 여기 옆에도 있고 하는데 매번 세미나 끝날 때마다 계속 추첨을 할 거니까 네, 또 다시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분 제가 해볼게요. 네. 송우석 2998. 네. 그럼 안 계신가요? 송우석 없나요? 네, 그럼 자, 이동 패스.
사공연규 안 계신가요? 아, 적고 그냥 가기만 하시는 조준영 8607 네, 나와주세요. 오늘 두 번째인가요? 그러면 네, 다른 분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얘는 안 되고. 야, 이거 우리 동아리 했는데 이거 안 되고. 우리 동아리 했는데. 박경희 5335 하이스테이션 네, 여기서 네. 자, 지금 이제 끝났고 또 4시부터 또 세미나 있으니까 네. 다 정리해주세요. 네.